네, 여러분의 바로 이 성공투자 파트너 급등주 발굴의 기제 주식정보 사이트 팍스넷 송범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BOT인데요. 여러분들 IoT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IoT? 먼저 IoT부터 정리를 하고 갈 텐데요. IoT. IoT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 이쪽에 과학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IoT는 뭐냐면은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 뭐냐면은 일단은 바로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있다. 이것이죠. 이거 상당히 유명해요. 옛날부터 말이 나왔던 거고, 뭐,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뭐, 예전부터 많이 몇 년 전부터 나왔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IoT는 뭐냐면은, 인터넷 오브 띵즈 해가지고 모든 것에 대한 인터넷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IoT 너무 식상하죠. 여러분들 다 이미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BOT를 말씀드릴 텐데요. BOT가 뭐냐면은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BOT 배터리 오브 띵즈 해가지고 모든 것에 배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뭐 자율주행차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주 이런 것들 우리가 최소한 기본을 알고 가자. 그냥 단순히 투자를 함에 있어서 투자를 그냥 뭐 막 하지 말고 뭐 드론 뭐 이런 것들 자율주행차다 그냥 하지 말고 좀 기본을 알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BO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17년에서는 BOT라는 용어가 주요 화두로 떠오를 듯 싶은데요. 이것이 이제 사물 인터넷과 비슷한 식으로 모든 것에 배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물 인터넷과도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냉장고 같은 거, 냉장고 이런 것들 보시면은 여기에 인터넷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물 인터넷이 되려면은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배터리가 있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 지금 생각했을 때 배터리가 없을 법한 물건에도 배터리가 있다라는 점. 그런 점도 볼 수가 있겠고요.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전기 자동차, 드론, 그리고 로봇, 에너지 저장 장치 등등이 이제 실상 이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는 첨단 기기를 이렇게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마다 고효율 배터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각국 정부가 배터리 연구 개발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는 것도 바로 이러한 때문입니다. 자, 배터리 하면은 대개 이 스마트폰 배터리만 생각하죠. 스마트폰 그 충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전기차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보통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배터리가 없었어요. 뭐였습니까? 자동차는 휘발유로 갔죠. 휘발유. 그러니까 기름을 충전해서 주유소에서 충전해서 넣기 때문에 배터리가 필요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옵니다. 전기차 시대에 와서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배터리로 달린다. 배터리를 달린다. 그런 것이죠. 전기를 충전해서 하는 거에 전기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스마트폰은 원리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것들, 중대형 배터리 시장도 밝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화석 연료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상당히 유망하다라는 점이고요. 비록 한국 기업이 이 배터리 전쟁터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는 기술력이 좀 뒤처지고 있는 때문입니다.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보시면은 리튬 이온 전지 대안으로 다양한 방식의 이런 전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리튬 폴리머 그리고 리튬 황 나트륨 이온 전지 등인데요. 자, 우리 리튬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리튬이라는 것이 이제 다양한 식으로 전기 배터리로 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리튬 폴리머 전지는 이제 액체 대신에 고체를 이 리튬 이동 경로인 전해질로 사용한 전지, 이것을 말하고요. 배터리에 구멍이 뚫리거나 구겨지더라도 발화 위험이 없이 작동이 가능합니다. 이 두께를 이 대폭 줄일 수 있어서 용량을 늘리는데도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의 이 아키온 에너지가 개발한 나트륨 이온 전지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에서 나트륨을 얻기 쉬운 만큼 원재료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또 안전하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또 웨어러블 기기에 주로 사용되는
이런 쉬는 배터리도 요즘 이제 핸드폰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핸드폰 쉬어서 나오는 거 나오죠?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그 TV 사러 가셨나요? TV나 모니터 같은 거 사러 가시면 커버드 예전에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면이었죠, 평면. 평면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모니터가 이렇게 휘어 있어요. 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우리가 이걸 TV를 본다. 모니터를 본다.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배터리도 휘게 된다. 휘는 커버드 배터리 이런 것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력 효율이 좋은 황을 양극 소재로 활용한 리튬 황 전지도 주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배터리 스타트업들은 이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배터리 개발에 힘을 쓰지만 한국 기업에서는 이런 혁신 사례를 좀 찾아보기 힘들어요. 한국 기업의 이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일단 높은 상황입니다. 네, 높아요. 근데 하지만 차별화된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 세계 배터리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소재라든지 기술 부문 R&D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자, 배터리 원천 기술을 키우려면은 정부가 나서서 뭐 산, 학연 이런 것들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근데 최근에 좀 문제가 있었죠. 2016년에 바로 갤럭시 노트 7, 노트 7의 배터리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삼성 계열에서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자, 요런 것들은 좀 극복을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로 뭐 전자전기 쪽에서 삼성이라던가 LG 쪽에서 많은 배터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차다. 전기차가 이제 대형 배터리 산업으로서 많이 사용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점점 이제 보급이 많이 될 텐데 이런 것들 우리가 전기차 관련주들 한번 배터리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좋다. 라는 점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이 배터리 또 전기차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죠.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배터리가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부분들도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사물 인터넷으로도 이 바로 BOT가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주들을 잠깐 살펴볼게요. 그러면 사물 인터넷 사실 전기차 관련주도 있고 사물 인터넷 관련주도 있는데 여러 가지 관련주들 좀 살펴보면은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는 바로 뭐 바른전자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바른전자 있는데 바른전자가 바로 사물 인터넷. 결국 사물 인터넷 모든 것에 인터넷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배터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약간 모멘텀이 붙었죠. 1월 25일 날 얼마 안 됐어요. 설날 바로 직전에 모멘텀이 약간 붙고 여기서 지금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붙는 추세니까 이거 한번 사물 인터넷 또 BOT, IoT 관련주로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물 인터넷 그런 주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인기가 사물 인터넷이든 뭐 BOT든 간에 많이 좀 죽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요즘 주식 시장에서는 약간 죽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 여러분 테마는 돌고 돌잖아요. 돌고 유행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봤을 때 방산주가 그렇죠. 방산주는 항상 여기 뭐 북한 미사일 발포라든지 로켓 발포 뭐 핵실험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엄청 상한가로 가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BOT 배우셨는데 BOT 관련주, 뭐 사물 인터넷 관련주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신다면은 미리 선점해서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어요. 당장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붐이 불어야 돼요. 붐이 불어야 된다. 인기가 갑자기 돌아와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아까 전기차에서도 분명히 이런 배터리 관련된 것들이 많이 상용화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수 AMS 한번 보겠습니다. 우수 AMS 이런 것도 이제 전기차 관련주로서 전기차 자체가 BOT 관련 대표적인 산업이다.
라는 점을 봤을 때 우수 AMS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안 떨어졌죠. 많이 안 떨어져서 이건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모멘텀 붙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2주 정도 내다 보신다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요거 같은 경우는 오늘 뭐 8.82%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수 AMS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겠고요. 이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제가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뭐냐면 삼질 L&D. 이 종목은 진짜로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PBR이 0.63이에요. 그리고 PER이 6.53이에요. 와, 굉장합니다.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은 사실상 이게 전기차 관련주인데 여러 전기차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뭐가 있으면 노트북, PC용, 모니터, 3D, LCD, TV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기차 관련주로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매출액도 서서히 늘고 있고 그리고 자본 총계 이런 부분들 늘고 있고, 그리고 순이익률은 지금은 별로 안 좋아요. 하지만 앞으로 좀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미래 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기대 가능성 이런 것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아요. 부채 비율도 낮고 하니까 좀 안정적으로,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삼질 L&D가 저는 가장 별 5개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자동차는 휘발유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가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배터리 관련 이런 것이다. 결국은 그리고 배터리 관련 업체가 올라가면 전기차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가 다 맞물려 있으니까 배터리 하나만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요. 전기차 관련주, 사물 인터넷 관련주 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공통적으로 알아두시면은 우리가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